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한국진보연대의 주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엄청 땡겨서 하는 게 그게 진짜 위험한 짓이다. 정말 위험한 짓을 우리나라가 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그걸 좀 얘기. 부추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엄청 부추겼죠. 정부에서 마지막이다. 기회가 없다 이제. 예, 지금 뭐 마지막 기회니까 이번에 올라타라. 네. 지금 바닥 쳤다.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니네 집 못 사.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대출 막 싼 아. 대출, 신세가 대출 막 퍼주고. 그 정부가 88 대책이란 걸 내놨단 말이에요, 사실.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88 대책이라는 게 말도 안 돼요. 88 대책이 이게 사실은 88 대책 이전에요. 벌써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2018년, 2019년, 2020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해서 도표에 보이신 것처럼 엄청나게 개발을 많이 했어요. 네. 20만 호를 이제 시중에 내단다 그랬어요. 20만 호를 저거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보통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신도시 개발하고 준공까지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그러니까 2018년 하면 27년, 28년 돼야지만 이게 공급이 돼요. 지금 공급 발표하는 거요. 이거 다 10년 후에 발표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러면 빨리 지금 주택 가격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공급을 빨리 하면은 조금 내려갈 수 있잖아요. 네. 지금 3기 신도시를 꽉 잡고 있어요. 못하게? 못하게 잡고 있어요. 왜요? 여기는요. 문재인이 한 거라서? 아니 문재인도 있고요. 네. 공공임대주택이 50%거든요. 돈 장사 안 되는구나. 아니 그러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미분양을 누가 사겠어요? 이거 사죠. 그러게요. 이거 사죠. 그리고 이게 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공택지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세보다 낮게 책정을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다 딸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을 못하게 꽉 잡아놓고 지금은 어디에 했냐면 88 대책이 뭐냐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럼 이거 풀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저기 강남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추가 공급을 하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가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미래가 저거 하는 거고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게 강남뿐이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강남의 딸값 다시 올리겠다. 그러니까요. 부동산값 다시 올리겠다. 부자들을 또 도와줘야 부자들을 또 올리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88 대책이 이게 안 먹히는 게요. 사실은 국민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집값 또 띄우는 걸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집값은 안 달리고 이제 막차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가지고 다음부터 이제 더 대출 한도를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차 타기 위해서 대출을 엄청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는 분도 누가 그거 받았다 하더라고요. 집 샀대요. 맞아요. 제가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리셔야 합니다. 끝물 타는 사람이 그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맞아요. 이러다가 우리 전 국민이 다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출이요. 네. 2분기만요. 2분기만 16조가 증가했어요. 주택담보. 대출이. 그리고 여기에 도표에 나올 텐데 오른쪽 도표에 보시면 이게 월별로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가는 비율인데요. 7월 달에 무려 7조가 뛰었어요. 6월 달에 뭐 거의 5조 8천억. 6조가 뛰었구나. 이야, 엄청나게 돈을 밀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결국 비싼 돈으로 지금 아파트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경기가 주저앉고 급락해. 곧 주저앉을 가능성이 급락해. 그럼 한국 경제 어떻게 됐어요, 아까? 한국 기침했더니 우리 땅속으로 꺼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독감 걸렸잖아요. 코로나 걸리고. 그런 게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는데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고요. 사실은 관망해야 돼요. 지금 그거 말리셔야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지형으로 봐서 지금 끝물 이거 조급해 불안해 이때 아니면 집 못 살 것 같아. 집값 더 뛸 것 같아. 이거 정부가 조장하는 거고요. 무슨 업자가 조장하는 거고요.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불안감을 조금 눌러주시고 네. 안정액 같은 걸 드세요. 아, 그렇군요. 예. 이걸 들어서 뭐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번 금리 동결이 뭐 거의 역대 최장이라는 기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역대 최장 이런 얘기하면서 금리를 빨리 낮추라는 거예요. 낮춰라. 한국 아, 그 얘기를. 원래 한국 은행이 이렇게 금리 동결한다 발표하면 정부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쉽다 이런 공식적인 표현을 했어.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낮추라는 거예요. 이번에 못 낮추면 10월달에 낮추고 10월달 안 되면 11월에 또 낮추라는 얘기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금리 낮춰야지만 집값 다시 뛰잖아요. 뛰니까. 그런데 한국 정부 한은에서 발표하는 경제 전망 수치를 지금 수정했어요. 낮췄어요. 경제 전망 수치를. 경제가 거기에서 보면요. 내수가 민간 소비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네네. 설비 투자도요 3.5% 성장한다 그러는데 0.1%로 이렇게 전망치는 뭐 낮추지 않거든요. 뭐 0.1%, 0.2%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설비 투자가 3.5%에서 0.2% 이건 뭐냐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대기업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위험하다. 건설 투자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예. 이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뭐 결국 곡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민생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20대 청년들이 정말 한국에서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공식 통계에서는 청년 실업률로 잡히지 않는데요. 네. 그냥 쉬었음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쉬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입사 원서를 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쉬어야죠? 구직 포기. 네, 구직 포기. 이분들은 실업률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40만 명이 넘어요. 지금. 43만 명. 지금 엄청나게 폭증합니다. 폭증의 그 비율이요. 5.4%. 예. 이게 작년 대비 5.4% 계속 올라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요것뿐만 아니라 긱노동이라고 긱워커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건 뭐냐면 불안정 노동입니다. 불안정 노동. 주 36시간 미만 노동하는 아르바이트생. 구직 포기하고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알바를 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네,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빈곤율이 심하니까, 요즘 자주 보이니까 짧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교통 정리 하시는 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긱워커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노동자가 무려 681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야, 681만 명이나 이른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럴 때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풀어야죠. 전 국민 인생지원금 같은 거 그런 거 풀어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사실은 돈이 없어요. 아파트 헬기 샀던데요? 돈이 없어요. 네, 그런 데나 다 쓰고 있고 지금 뭐 부자 감세로 상속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금융 투자 소득세 이거 시행도 안 됐어요. 벌써 2020년에 만들어졌고 2년 유예해가지고 2013년에 또 유예했거든요. 내년에 또 유예한다고 지금 저기 뭐 윤석열은 폐지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것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누구나 다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순이익만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에게 그 이익만큼 내만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이거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씩 누가 봅니까? 그러게요. 아주 드물죠. 극소수죠. 극소수입니다. 10만 명? 네, 이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뭐 줄인다니, 그러다 보니 결국 청년들도 힘들고 또 자영업자들도 뭐 난리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더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2015년 대비 21%나 줄었어요. 이건 뭐냐면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폐업. 그런데 자영업자가 실수로 한 600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뉴스가 뭐 농민이 구속된 젊은 청년 농민이 구속된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7월 4일자 뉴스인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 이례적이냐면 그 농민들이 워낙 지금 농가 소득이요.
농업소득, 농가소득에서는 농가 외소득이 있고 농업소득이 있는데요. 농업소득으로 따지면 연으로 해서요. 네. 예, 연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1년에 소득이? 그럼 월 월 10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사실은 살기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쌀값 폭락이나 막 이렇게 해도 막 항의하고 트랙스 시위에도 2006년 한미 FTA 투쟁 이후에 단 한 명도 농민들의 구속자가 없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시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어느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농민들을 잡아들이지는 않아요. 너무하다. 너무 우리가 못 살게 해서 그렇죠. 못 그런 사는데. 정서가 있어. 그런데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청년 농민이 이게 구속된 거예요. 뭘 했다고 구속한 겁니까? 트랙터 가지고 갖고 데모했다고? 와서 아니, 사실은 농기대에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트랙터 시위했다고 2016년에 탄핵 촛불할 때 박근혜 탄핵 촛불할 때 트랙터 시위 농민들 하잖아요. 그때 아무도 구속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구속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이었었는데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지금 쌀값이 엄청나게 폭락합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폭락하냐면 지금은 원래 쌀값이 이제 보합세예요. 왜냐하면 쌀이 계속 수확기가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수확기가 돼야지만 약간 떨어지고 네. 지금은 쌀을 계속 소비하니까 쌀이 보합세 또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쌀값이 계속 떨어져요. 왜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원래는 정부가 이맘때쯤 격리를 해줘야 돼요. 격리를. RPC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시골에 가면 큰 이제 저기 그 미국 수입상 그러니까 미국을 다 저장했다가 조금씩 내다 파는 데인데 그게 농협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RPC에서 매입을 했다가 가격을 조절하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이거를 격리를 해줘야 됩니다. 격리를 해줘야지만 정부가 쌀값을 이런 정도로 유지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RPC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정 가격을 유지돼요. 그게 적정 가격이 80kg 나락 기준으로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 16만 5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여를 갔다 왔는데 16만 5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면 추수기에는 완전 바닥친다는 거고 그러면은 생산비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지금 지난주에 김제에서 논을 갈아엎기 시작했어요. 이거 저부 아니야? 네, 적산제. 원래 농민들이 이제 쌀값이 떨어지면 추수기 직전에 쌀을 갈아엎기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갈아엎는 건 처음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다. 왜 그러면 쌀값이 떨어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손을 놓고 격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왜 그러냐?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5월 9일 날 취임 2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그리고 농산물 장바구니 물가는 큰 돈을 쓰지 않더라도 수입해서 먹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물가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쌀값을 때려잡는 거죠. 그러니까 쌀값 때려잡으니까 농민들이 죽죠. 농민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저항이 확대될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에 미리 본보기로 구속을 잡아는 거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작사를 낸 국민들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노동자 살기 어렵죠. 자영업자 살기 어렵죠. 청년들 살기 어렵고. 청년들 살기 어렵죠. 농민들 살기 어렵습니다. 살기 좋은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나 본데요. 이렇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물가 문제 그리고 경제 위기 문제가 지금 거품이 터지기 직전인데요. 이게 아마도 민주주의 훼손 문제, 친일 독재 문제와 결합되는 순간 굉장히 폭발적인 대동투쟁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중투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는 미국에서 폭락했을 때 한국 경제가 입을 충격파. 이게 어마어마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손 놓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뭐 대비는커녕 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자, 어쨌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